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2024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생각이었는데요. 연말에 우리 모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어서 편집을 멈추고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모쪼록 모두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서 2025년 새해엔 작년보다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일본 도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구경을 살짝, 아주 살짝만 하고 왔어요. 너무 살짝 하고 와서 할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 오늘 아주 조금 해보고요. 주로 모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릴 모자는 무료 도안 트위스티드 어페어입니다. 이렇게 꽈배기 무늬가 연속인 모자예요. 실은 트위드인데요. 제가 예전에 도카이 에리카 작가님의 옷을 뜨다가 남겨둔 실입니다. 꽃이 막 박혀있는 스웨터였고요. 패키지에서 실이 이만큼씩 남아있어요. 그 중에 메인 실이 한 볼하고 이만큼 더 남아있어서 뜨고 있습니다. 퍼피의 소프트 도네갈이라는 실이에요. 색은 5229번, 5229번이고요. 울 100% 40g 75m입니다. 권장 바늘은 8호에서 10호, 그러니까 4.5mm에서 5.1mm입니다. 남은 실은 이만큼 뜨는데 다 썼고 이제 한 볼 남은 걸 뜯은 거예요. 이어서 뜨려고 합니다. 실이 긴 편이 아니고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서 조금 짧게 떠야 할 것 같아요. 실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머리에 쓸 수는 있겠죠? 저희 뜨개 모임 멤버분이 무료 도안이 떴다고 알려주셔서 레이블리에 들어가 다운받았고요. 보자마자 뜨고 싶길래 집에 있는 실들을 뒤져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모자가 딱 맞게 뜨기가 힘들어요. 스웨터나 가디건의 경우에는 조금 크게 떠줘도 입을 수 있고 또 너무 작게 떠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입히곤 했는데요. 물론 요즘은 게이지를 최대한 내고 뜨니까 오차도 없고요. 요즘 트렌드가 조금 오버핏이라서 웬만해서는 작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모자는 작게 떠지면 머리에 들어가질 않고요. 태도 안 나요. 크게 떠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품이 참 까다롭다고 생각돼요. 아무래도 옷에 비해서 소품을 많이 안 떠서 그럴지도 모르고요. 사실 저는 소품 뜨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나마 모자는 좀 많이 떠본 것 같아요. 제 유튜브의 시작 역시 정수리의 한기를 이겨내기 위한 모자였잖아요. 그때는 털 실타래에 실린 모자였죠. 그 모자는 남편이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한겨울 추위가 오기도 전에 선선한 가을부터 정수리가 시려요. 저 같은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수리로 찬바람이 느껴지면 모자를 빨리 써야지 안 그러면 꼭 감기가 들더라고요. 아기 때 머리구멍이 잘 안 막혔는가 발이 차도 감기는 잘 안 오는데 정수리가 차면 꼭 감기가 옵니다. 다행히 비니 같은 털모자가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기회가 되면 모자를 꼭 닉니다. 생각해보면 초보 시절에도 겁없이 꽈배기가 잔뜩 들어있는 모자를 뜨고 그랬어요. 그 모자를 뜨면서 꽈배기 수정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TMI로 재작년 겨울 직전에는 남편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말 그대로 빡빡 밀었어요. 탈모 이슈로 인해서. 몰랐는데 머리털이 없으면 체온 조절에 그만큼 취약해지기 때문에 모자가 필수로 필요하더라고요. 여름엔 캡모자를 써서 일사병을 막아야 하고요. 그 전에도 모자를 몇 개 떠주긴 했지만 우리 집 빡빡이의 건강을 위해서
겨울이 되면 모자를 꼭 하나씩 떠주고 있어요. 작년에는 말도 안 되는 빨간 모자를 떠달라고 해서 저를 좌절하게 했었고요. 올해는 뭔가 요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 맘대로 떠줘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뜬 옷이나 모자, 장갑 이런 것들을 잘 입고 잘 썼기 때문에 아이들 모자도 꽤 떠줬었어요. 모자가 딱 맞게 뜨기 힘들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모자를 계속 뜨다 보니 모자가 꽤 많아졌어요. 실패한 모자들도 많지만 또 여러 개 뜨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모자가 나와서 계속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완성했습니다. 트위드 실의 매력이 잘 보이는 모자인데요. 조금 짧게 떠졌지만 실이 모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안을 보여드리자면 트위스티드 어페어라는 도안이고요. 레이블리에 있는 무료 도안입니다. 제 실이 좀 더 얇은 것 같아요. 실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래 고무단을 좀 짧게 떴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이 모자 길이가 좀 짧게 완성됐거든요. 사진이랑 느낌이 다릅니다. 핏이. 이렇게 접으면 모자를 썼을 때 좀 짧고요. 이 꼭지 부분이, 끝부분이 좀 살아있어야 저한테 잘 어울릴 텐데 그치만 실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죠. 여기를 접어서 쓰기엔 짧고 그대로 쓰기엔 끝부분이 살짝 애매한 모자가 되었네요. 아쉬워라. 이제 두 번째 모자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실은 다루마의 울코튼과 우불고불 키드실크 모헤어입니다. 이 모헤어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둔 실인데요. 실색은 라벤더, 바탕색은 라벤더인데 화면에 정확히 안 잡히네요. 조명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냥 스탠드입니다. 다른 색들의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와인더도 없던 시절에 사서 이걸 손으로 감아뒀어요. 엄청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두 가지 실을 합쳐서 뜰 모자는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일서이고 제 마음에 드는 도안이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구입한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사둔 책들을 한 번씩 쭉 다시 훑어보고는 하거든요. 최근에 다시 이 책을 들여다보다가 이 모자, 갑자기 이 모자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꽤 많은 도안들이 실려 있어요. 꽈배기 무늬, 배색 무늬, 그리고 코바늘이 섞인 옷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베이직하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옷들도 많아요. 소품도 있고요. 일서라서 차트 도안이니까 차트 보는 거 어렵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모자이고요. 꽈배기와 걸러뜨기가 같이 있는 도안입니다. 이제 떠볼게요. 이 모헤어는 우불고불얀의 키드실크 모헤어. 지금 보시는 게 실제 색상에 가깝습니다. 키드 모헤어 60%, 실크 40%, 50g에 600m입니다. 같이 잡을 실은 다루마의 랑부의 울코튼 4번 라이트 그레이 색이고요. 울 60%에 수피마면 40%, 50g에 166m. 제가 고급화재 하느라고 구입하고 남아있는 실입니다. 우불고불 모헤어는 제가 꽤 오래전에 산 실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어서 딱 한 탈에 산 거 갖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합사해보고 싶더라고요. 바늘은 라이키 쇼팁을 쓸게요.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3.25mm입니다. 이 두 개의 실을 합사해보니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이 다루마 랑부의 울코튼 라이트 그레이, 그러니까 회색이 너무 밝지 않을까 했는데
라벤더 모헤어랑 합쳐지면서 밝은 회색의 느낌보다는 라벤더의 느낌이 강해졌어요. 제 경험으론 항상 모헤어가 존재감이 더 세더라고요. 색이 참 예쁘지 않나요? 이 모자를 뜨면서 내심 계속 뿌듯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사할 생각을 했지? 하면서요. 뜨개 세계에는 색감 천재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늘 부러웠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이번 합사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모자를 완성하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모자랑 2개를 챙겨서 일본에 갔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은 너무 따뜻해서 외투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오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안개비가 이어졌어요. 그날은 디즈니랜드에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저는 일단 모자를 챙겨 쓰고 디즈니랜드로 같이 움직인 큰아이를 위해 이 모자를 챙겨갔습니다. 네, 둘째가 디즈니랜드에 안 가겠다고 해서 계속 설득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큰아이와 둘이 다녀왔어요. 솔직히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것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졌지만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거나 안 하거나 하고요. 디즈니랜드에서 모자를 잘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아이가 날이 추워지니까 모자 잘 쓰고 있더라고요. 둘이 가서 하고 싶었던 것 대부분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걱정했지만 평일 그것도 목요일에 갔더니 입장 시간에만 붐비고 내부에서는 큰 부침 없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도쿄 여행에서 다루마 스토어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루마의 실들과 도안을 좋아합니다. 사실 뭔들 안 좋아하겠어요. 유럽 실들도 너무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베이직하면서 포인트가 있는 영문 도안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도 최근 1, 2년간은 다루마의 매력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죠. 20년 만에 도쿄에 가게 된 건데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 다르고 그때의 도쿄와 지금의 도쿄도 다르지만 여튼 지금의 저는 뜨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본의 신들 지나칠 수 없죠. 월러 도쿄도 가보고 싶었지만 동선이 도저히 안 나와서 못 갔습니다. 다루마 스토어는 시부야역 근처에 있어요. 마침 여행 기간 중에 토요일에 시부야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꼭 시간을 내서 다루마 스토어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아침에 저 혼자 먼저 움직이는 방법이었어요.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좀 아침형 인간이라서요.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이는 게 편했어요. 물론 여행 중에도 일찍 잡니다. 저희 가족 모두 11시쯤에는 누워서 잔 것 같아요. 그래도 여행 중이라 피곤한지 아이들은 늦잠을 자기도 하고 오전엔 조금 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좀 일찍 움직여서 먼저 시부야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사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실컷 애들이 제 맘처럼 일찍 문을 열지는 않더라고요. 맘 같아서 9시쯤에는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르면 10시 반, 대체로 11시쯤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문 여는 날이 규칙적이지 않은 곳도 있고요. 제가 갔던 시기는 연말이라서 더 규칙적이지 않아가지고 꼭 체크해야 했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 다 체크하고 저 혼자 먼저 움직이고 남편과 아이들은 나중에 시부야로 와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죠. 아이가 둘이라 애들이 한참 어릴 때는 아이 하나당 어른 한 명은 있어야 안심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크기도 했고 둘 다 핸드폰도 있고 출국 전에 이심을 사서 등록해두고 일본에서도 데이터 쓰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보이스톡도 되고 무엇보다 숙소가 우에노역 근처에 있었는데 시부야까지는 긴자선 하나만 타고 쭉 움직이면 되는 동선이라서 과감하게 저 혼자 움직여 봤습니다. 다루마 스토어는 저는 긴자선을 타고 시부야가 아니라 에비스역에서 내려서 구글맵을 따라 걸어갔는데요.
길이 복잡하지 않고 지도 보고 찾아가기 좋았어요. 한산한 거리를 기찻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뿅 하고 나오는데 간판도 작고 매장도 작아서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어요. 몇 발짝 지나쳐서 걷다가 다시 돌아와서 발견하고 어찌나 반갑던지.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이미 대여섯 분이 오셔서 복작복작 모여 계셨고 샘플 입어보고 실 만져보고 제가 코아코 이로이로에 가서 시끄럽게 떠들 때랑 똑같더라고요. 샘플을 갈아입을 때마다 가와이 가와이 하시는데 그날 가와이를 한 5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방인이고 혼자 간 거라 조용히 실구경 잠깐 하고요. 필요한 거 몇 벌 사서 나왔습니다. 사실 다루마실은 국내에서 다 구할 수 있고 세일 기간이 아닌 이상 가격이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저 다루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다루마 스토어가 궁금했어요. 뭔가 성지순례하는 기분? 칭찬이 많아가지고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작고 뭐랄까 저는 코아코 이로이로가 더 좋더라고요. 코아코 사장님 흠모합니다. 다루마 스토어에 세일이 없었어서 그런가? 참, 다루마 스토어에서 키트를 구매하면 프로젝트 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사오셔서 봤었는데 탐나더라고요. 제 기억에 에코백처럼 생긴 가방인데 윗부분에 조일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끈을 조이면 복조리백처럼 되는 형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키트는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타루마 스토어를 나와서 쭉 걸어 시부야역으로 갔는데요. 토요일에 시부야역은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지하랑 지상이랑 겹치니까 구글맵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 움직여서 신주쿠역에 갔습니다. 오카다야 신주쿠점에 들르려고 간 거였는데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찾기 쉬웠습니다. 오카다야는 6층짜리 건물이었고요. 잡화점이라고 해야 하나? 층마다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을 파는데 뜨개용품은 5층에 있었어요. 그곳엔 이번에 출판된 아무이비 미츠로완 책의 샘플을 전시한다는 피드를 제가 받은 게 있어서 간 거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그 지점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그곳엔 책이 꽤 있어서 책 구경을 조금 했습니다. 궁금해서 찾고 있었던 책도 있었는데요. 샘플이 있어서 들여다보니 또 딱 끌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패스하고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사온 게 거의 없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모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보여드릴 모자는 다 뜬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색이 곱죠? 자라 플러스 칼라라는 실입니다. 이 실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언니가 주신 실이에요. 색상 번호 10번, 50g, 75m, 울 100%입니다. 9가닥의 실이 꼬여있는 형태입니다. 오래전에 언니가 사뒀는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대요. 이 실을 가져오셨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모자가 뜨고 싶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예쁜 모자가 생겼습니다. 이 모자는 양면이에요. 이쪽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이 끝에서 늘림을 하고 벽면 뜨고 줄임하고 이쪽에서 끝이 납니다. 아랫부분은 이 실인데 예전에 사둔 허니비 아니에요. DK 굵기인데 아마 럭키박스로 사서 갖고 있는 실일 거예요. 자라실로 반을 뜨고 반은 다른 색으로 뜨고 싶었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해는 모자를 뜨면서 색조합이 좋았네요. 이 허니비 양과 자라 플러스 칼라 두 가지 실로 모자를 하나 뜨는데요. 원통으로 떠서 마무리한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두 겹으로 만들어서 쓰는 모자입니다.
끝부분에 하얀색이 살짝 보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조금 의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귀엽죠? 그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서 흰 부분이 겉으로 오게 쓸 수도 있고요. 도톰해서 따뜻하고 썼을 때 모양이 예뻐요. 이 상태에서 잘 정리한 다음에 핑크가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접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이 도안은 진짜 만능인 게 실 굵기와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실로 시작코를 잡고 탑다운으로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뜬 다음에요. 1인치 안에 몇 코가 들어갔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크기를 골라서 뜰 수 있도록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이즈에 맞게 단수와 코수를 추가하면서 정해진 크기만큼 뜨고 그 다음에는 평단으로 쭉 떠내려 갑니다. 저는 중간에 색을 바꿔준 거고요. 이렇게 평단을 뜨다가 이제 반대로 코를 줄여가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데요. 이 코를 줄여가기 전에 돗바늘로 실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해주면 돼요. 저처럼 두 가지 색으로 뜨기도 하고 줄무늬로 뜨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배색을 넣어서 접었을 때 다른 색으로 나오게끔 교차해 가면서 뜰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 도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라 플러스 색감이 예뻐서 대체로 이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씁니다. 이게 탑다운으로 떠가는 모자라서 처음에 코를 잡고 늘려가기까지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작가님이 장갑바늘로 뜰지 줄바늘로 매직 루프를 할지에 따라서 코를 어떻게 나눠 바늘에 꿰고 어디에 마커를 걸지 꽤 섬세하게 적어두셨어요. 처음엔 코수가 적어서 원통으로 뜨기가 번거로울 뿐이지 몇 단 늘리고 나면 수월해지니까요. 한번 떠보세요. 이 도안의 이름은 머셀버러,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이 도안은 탑다운으로 뜨는 모자 도안의 종합 선물 세트? 집합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의 굵기나 게이지 상관없이 같은 모양의 모자를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안입니다. 옷을 뜨기에는 적은 좀 애매한 양의 실이라던가 아니면 뜨고 남은 짜투리 실을 가지고 권장 바늘이나 원하는 바늘로 코를 잡아서 일정 크기까지 몇 단 떠요. 그리고는 1인치, 즉 2.5cm 안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도안의 표와 비교해서 몇 단까지 늘림을 하고 몇 단까지 평단을 뜰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 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자의 크기만 고르고 나면 어떤 굵기의 실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도안에서는 헤비웨이트 레이스부터 DK 굵기까지 실 중에서 고르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모자 사이즈는 베이비부터 어덜트 엑스라지까지 총 6개 사이즈가 들어있어요. 이 도안을 추천받아서 구입했는데 열어보고 감동받았잖아요. 뜨개인들은 짜투리 실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서도 또 어디 써야 될지 몰라서 늘 고민하잖아요. 그 실들을 잘 조합해서 모자 뜨기에는 이 머셀버러가 최적의 도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뜬 모자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뜬 트위스티드 어페어와 일서책의 모자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트위스티드 어페어가 길이가 짧아요. 고무단 접은 만큼의 길이가 없죠. 요 우글고글 모자는 크기가 딱 적당하게 나왔고요. 길이를 한번 재보면 26.5cm, 27cm 정도 되고요. 트위스티드 어페어는 22cm, 거의 5c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렸던 머셀버러도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좀 더 몸통이 통통하고 넓적하죠. 길이는 24cm네요.
머셀버러는 모자 끝을 접지 않고도 예쁘게 써지는 형태예요. 접어서 써도 귀여운데요. 이 트위스티드 어페어는 접었을 때 좀 너무 짧아요. 이렇게 접으면 머셀버러는 귀엽고 너무 편해하나? 트위스티드 어페어는 접었을 때 이 위가 좀 좁고 짧아서 안 이쁘달까? 이 우불구불 모자 한번 제대로 보시면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그레이 느낌은 싹 감춰지고 살짝살짝 핑크랑 파랑이 보이는 라벤더가 되었습니다. 이 걸러뜨기 무늬가 은근히 포인트가 돼서 굉장히 예뻐요. 실크 모헤어라서 그런지 엄청 부드럽고요.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3개의 모자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 모자는 제가 지난 9월에 남편에게 후딱 떠준 모자인데요. 갯모 2가지 색으로 배색해서 뜨는 모자입니다. 또한은 다루마에서 나온 니트캡이라는 책에 들어있어요. 아이템북 볼륨 3라고 써있네요. 이 책은 다루마의 실 9가지를 써서 모자를 만드는데 4가지 도안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랑부의 메리노 울, 갯모, 셔틀랜드 울, 에어리 울, 울 모헤어, 포클랜드 울, 쉐비어드 울, 긱, 그리고 루프 9가지 실을 활용하고요. 한 가지 디자인을 여러 가지 실로 뜰 수 있는 도안을 실어뒀어요. 첫 번째 디자인은 립 닛 캡인데요. 스포트 실 4가지로 만든 모자들이에요. 보시면 한 가지 색으로 뜨거나 배색을 넣거나 폼폼을 달거나 하면서 살짝씩 변형을 줬지만 다 같은 도안이고요. 얘는 갯모 2가지 색으로 뜬 배색 모자입니다. 끝에 폼폼 귀엽죠? 이렇게 스포트 굵기의 실로 뜬 모자들이 있고요. 다음엔 라이트 워스티드 실로 뜬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4가지가 보이고 사진에 보시면 얘는 랑부의 메리노 울 2겹, 울 모헤어. 이거는 랑부의 실을 다른 색으로 한 겹씩 2겹으로 잡고 뜬 것. 얘는 긱인데 꼭대기에 리본을 달았죠. 이렇게 다 같은 디자인인데 실을 다르게 하고 디테일을 주면서 전혀 다른 모자처럼 만든 거예요.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같은 디자인의 모자를 다른 실로 뜨거나 살짝 변형을 주면서 여러 개의 모자를 뜰 수 있도록 도안이 실려 있습니다. 다루마에서 나온 책이라서 1어로 된 책이고요. 차트식 도안입니다.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도안인 립 니트 캡, 그 중에서도 스포트 안으로 뜨는 걸 떴고요. 요 줄무늬 디자인입니다. 폼폼은 달지 않았어요. 색상은 화면에 잘 잡히지 않지만 네이비와 아이보리입니다. 가로 배색이 아니라 그냥 2단씩 번갈아 뜨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단 끝에서 실을 끌어올려서 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거의 티는 안 나지만 아주 자세히 보면 실을 끌어올려 가면서 뜬 게 살짝 보여요. 이 갯모 모자는 남편이 올해 모자를 떠달라고 하기 전에 9월에 떴어요. 작년엔 남편이 모자 디자인을 골랐는데 너무 뜨기 싫었던 디자인이라서 힘들었었거든요. 올해는 남편이 고르기 전에 냉큼 제가 떠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 책 추천합니다. 남편도 추워진 요즘에 잘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모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인데요. 꽈배기 무늬 모자입니다. 은은하게 배색이 들어간 꽈배기 모자. 아미리수의 다루마 컬렉션 2021 서블레이션에 실려있는 스파이럴 모자입니다. 이 스파이럴 무늬는 사실 스웨터가 메인인데요. 잘 보시면 메인실과 모헤어를 같이 잡았다가 메인실만 잡았다가 하면서 변화를 주는 게 이 무늬의 포인트예요.
처음 이 무늬를 봤을 때 작가님 천재인가 그랬어요. 그 신선한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 스웨터를 입지는 않을 것 같아서 모자를 떠보기로 했어요. 원작실은 갯모와 실크 모헤어인데요. 저는 그 당시 흠뻑 빠져있던 존 아르본 텍스타일에 데보니아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헤어는 니팅 포 올리브의 실크 모헤어를 썼어요. 이렇게 앞면을 보시면 모헤어가 더 잘 보이는데요. 이 꽈배기 부분은 메인실로만 뜨고 이 안뜨기 부분은 모헤어와 같이 잡고 뜨는 거예요. 그렇게 뜨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꽤나 번거로워서 실이 꼬이지 않게 뜨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은은한 배색처럼 보이는 게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착용감도 좋고 좀 시커먼 평소 제 복장에도 튀지 않고 잘 어울려서 저의 최애 모자입니다. 이왕 모자를 소개하려면 제 최애 모자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외에는 모두 올해 뜬 모자입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낙오되지는 않을까, 핸드폰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제가 떠준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도요. 목도리는 제가 떠준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자꾸 그 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모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서 저는 조만간 모자를 하나 더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아있는 실들 중에 잘 골라서 머셀버러를 활용해 하나 후딱 떠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지색 모자는 작년에 뜬 거네요. 새해가 왔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해 다짐을 하고 그런 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고 뭐가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 하루하루죠. 아이들이 방학했다는 것만 빼면 말이에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일상이 쌓이는 것이 무탈하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연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다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우울한 일들을 한 발자국 정도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시고 또다시 일상을 잘 꾸려나가시기를 바라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복숭아 구름이었습니다. 또 봐요. 안녕.